자, 이제 여름방학 기간에 이제 수능 대비용 이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화상이고, 자, 2학기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생윤이든 윤사든 개념을 다 이제 떼고 이해하고 암기를 들어가는 동시에 이제 수특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마두텅 이런 걸 달달 풀어본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능 완성과 수능 완성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가 또 기출 연계가 돼요. 예, 선지가 연계가 되든 제시문이 연계가 되든, 특히 고난도 문항일수록 여러분들이 아마 생판 처음 풀어보는 거, 이거 처음 보는데 뭐지? 이것들이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 이제 그 소스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영상에서는 이제 과거 기출문제에서 보면 이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예, 꽤 많이 양이 많겠죠. 예, 과거 기출문제 제시문에 나온 새로운 개념이나 조심해야 될 개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좀 센세이션하게 어려웠던,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조금 애를 먹였던 선지들을 선생님이 조금 분석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윤사 개념을 다 한 바퀴 돌렸고, 예, 마라톤을 한번 풀어봤다라는 걸 전제를 조금 해야 돼요. 아직 개념 이해도 못했는데 이걸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좀 TMI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어, 앞으로 수능까지 조금 이제 천천히 인강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 파일 맨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자, 이건 홉스입니다. 특히 이선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조금 볼 건데요. 예, 자연법과 평화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얘기했듯이 홉스에게 자연법이란 평화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연권의 이제 요지 핵심은 바로 뭐냐? 어, 음, 자, 자연법과 특히 자연권의 요지는 뭐죠? 홉스에게 있어서 이제 인간에게 자연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생명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을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위한 평화의 규약으로서 뭐가 요청되죠? 자연법. 자연법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 계약을 맺는 것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볼게요. 자, 칸트입니다. 자, 인간과 인격에 대한 관계 조금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윤사 같은 경우는 인간, 동물, 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어요. 자, 칸트에 의하면 인간과 인간성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당연히 신성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그래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한 존재는 아닙니다. 도덕 법칙 그 자체와 일치하는 절대 경향성에 빠지지 않는 신과 다르게 인간은 감성계와 예지계, 현실과 도덕 법칙의 사이에 껴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칸트가 나왔듯이 인간은 분명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과 인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인격 속의 인간성은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부정이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이제 뭐 암기할 건 없어요. 자, 4번. 자, 을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자, 정명 얘기하면서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의 순서가 없게 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예악, 우리 예악은 사실 이제 거기서 봤죠. 그 뭐냐, 예술관 생윤에서. 자, 예악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형벌의 집행,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자, 형벌이 통치의 근본이라고 본 사람은 사실 이제 법가사상가인 한비자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유교는 형벌을 아예 얘기를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유교는 통치의 근본이 도덕이라고 봤지만 이 도덕에 맞게 형벌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된다는 점은 이제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어만 나온다고 해서 바로 X 표시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덕에 부합하는 형벌은 유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도 형벌은 존재해야 된다. 이거 낚시 조심. 자, 포인트만 빠르게 봅시다.
자, 그래서 뭐 모든 사상가를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선지를, 여기는 선지네요. 자, 일단 이 사상가는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정약용입니다. 자, 이니에지라고 하는 사덕은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쏙 박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덕은 선천적인 게 아니다. 라는 점에서 이건 너무 확실하게 정약용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얘한테 비판할 내용은 바로 뭐냐면 성은 마음의 이치다. 주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문제는 다산이라고 할게요. 호니까 다산이 이제 전통적인 성리학 주자한테 비판하는 내용인데, 자, 기역은 보면, 자, 이니에지, 자, 우리 이제 유교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가셔야죠. 당연히 사덕은 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치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자, 뭐 다산이 주자한테 비판할 내용인데, 자, 당연히 다산도 이 사덕을 덕이라고는 보죠. 자, 근데 자, 이미 내재된 이치라고 보지 않는다. 이건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편해요. 다사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뭐냐면 사덕을 이치, 뭐 선천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약간 보편 원리로서의 이치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거기 때문에 그냥 꼭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억선지는 그래서 맞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정약용 사상에서는 사덕을 이치라고 보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이제 관점에서도 이치는 아니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 이건 조금 특이한 소스인데 그래서 애들이 좀 나오면 헷갈리겠네. 자, 갑은 모든 것을 의심해라. 그 다음에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 없는다. 이거 이제 데카르트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데카르트도 봤을 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부분. 이성도 착오를 범할 수 있다. 뭐 데카르트가 이성주의긴 하고 당연히 이제 이성은 추론과 논증의 역할, 약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런 이성이 이제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너무 완전 무결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제 방법적 회의로 의심을 해봐서 이제 착오를 범하지 않는 완벽한 진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이 문제 그 당시에 좀 어려웠어요. 이거 되게 옛날 문제인데 잘 만들었고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게 키워드죠. 본성으로 돌아가자면 완물의 조건. 이건 이제 순자인데요. 자, 이제 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도로 갈수록 순자의 그 하늘 개념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순자는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분해가지고 하늘이 인간 사회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하늘이 만물을 낳고 이런 이제 법칙성을 가진 약간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긴 하지만 특히 길흉화복 같이 인간에게 그러니까 천벌을 주고 복을 주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하늘이 역할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거 알아두셔야. 이거는 근데 이미 옛날에 이제 보겠지만 한 24년도 수능에 이미 나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런 과거에 이런 숨어있는 소스들 가지고 출제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어렵게.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면 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인간 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자, 이때 이 문제는 이제 도가 그 중에서도 장자, 을은 순자였는데, 자, 도가와 이제 순자의 공통점으로 이제 물어본 거였는데 니은 볼게요. 자연적인 본성과 인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라는 관점인데, 자, 장자 입장에서 도가 입장에 볼게요. 도가는 본성과 인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본성은 자연스러운 거고, 왜냐면 인의는 인위적인, 말 그대로 이제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자, 순자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순자는 자연적인 본성, 이기적이고 악한 자연적인 본성과 그리고 본성의 특징은 뭐죠?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교육이나 본성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자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되게 잘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본성과 인의를 구분해서 본성으로 가자고, 순자는 본성과 인의를 구분해서 인위로 가자는 거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달라지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
본성과 인의를 구분하자라는 점은 둘 다 공통점. 이건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웠던 문제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되게 어려웠던 문제 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여기는 패스. 여기까지 뭐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매해 문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닌가 약간 헷갈리는 단어들. 윤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여러분들 한자어나 어려운 단어 가지고도 애들 낚시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달달달 공부해놓고 단어 몰라 틀린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뭐 내용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 애들 당황할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은 동그라미 이렇게 쳤어요. 난세 좋은 뜻일까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거는 단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만 머릿속으로 그냥 알고 하면 돼. 그래서 이 단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패스하고 모르는 애들은 잘 봐. 난세는 여러분들 난 혼란할 때 난자예요. 혼란. 그래서 난세가 된다라는 건 나쁜 뜻이야, 여러분들. 난세는 좋은 게 아니야. 혼란스러운 세상. 혼란 세상 줄임말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건 이제 불교 석가모니의 이제 근본 불교인데요.